안녕하십니까, 도행TV의 도행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6월의 GT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네, 물도 많이 좀 드시고요. 이제는 뭐 봄도 없고 가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춥고 덥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먼저 48년생입니다. 주변의 분들 혹은 가족분들하고 작은 일로 이렇게 마찰이 자주 일어난다. 마찰이 자주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조금 양보를 하십시오. 조금 양보를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꾸 마찰이 일어나면 나만 또 다수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으면 소외감 같은 것도 느낍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뭐 크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크게 내가 양보해야 되는 게 아니면 너무 고집 부리지 마시고 조금 양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60년생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 살피시지 마시고요. 본인이 생각하신 대로 소신껏 밀고 나가시면 조금씩 좋아진다. 그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주변에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 내가 소리 듣기 싫어서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계속 눈치만 보면은요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결정을 좀 하셨으면 소신껏 밀고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너무 야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강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너의 의견도 한번 내가 참고해 볼게 생각해 볼게 라고 하시면서 좀 기분이 상대방이 상하지 않도록 조금 더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셔서 피해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72년생입니다. 비와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해지고 햇살이 돋습니다. 비바람이 지나가면 많이 힘드시지요. 많이 힘드시고 많이 속도 상하시고 괴로우시고 자괴감도 드시고 뭐 더 심하시면 우울증도 생기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면 따뜻한 햇살과 아주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 힘을 조금만 더 내시고요. 마음의 여유를 너무 마음이 핍박해져 있으니까요.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좀 차분히 가라앉히셔서 일에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는 점점 나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4년생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일이 생기실 것 같아요. 급전. 뭐 급하게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내가 급하게 돈을 빌려야 되거나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좀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급하다고 해서 쉽게 가시거나 급하다고 해서 아시는 분에게 막 땡기시거나 아니면 뭐 이자를 좀 많이 준다고 하고 뭐 이렇게 빌리시거나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힘드시고 그러셔도 은행권 정상적으로 보장이 되는 곳에서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당장 오늘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내일 돼요, 모레 돼요, 뭐 다음 주에 돼요, 아니면 검토해 볼게요 하니 내가 지금 어떡합니까? 그냥 급하게 일단 빌려서라도 일단 메꾸고 나서 뭐 은행에서 받은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요 차라리 지인에게 빌리십시오. 지인에게 빌리시지 급한 상황을 숨김없이 얘기하시고 지인에게 빌리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시면 빨리 갚으세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받았어. 빌릴 때는 그래요. 도와줘. 빌려요. 그러고 나서 은행에서 돈이 나오면 이걸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이걸 조금만 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좀 융통을 해볼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준다고 했으면 주십시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뭐 다음 주에 은행에서 돈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 좀 급하게 빌려줘 라고 해서 빌리셨으면 다음 주에 은행에서 돈이 나왔으면 꼭 갚으십시오. 이게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사람이 약속을 한두 번 어기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급한 불을 끄게 해준 사람이 내가 은행에서 받아갖고 또 다른 데 돌린 걸 알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또 그 사람이 다음에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6년생입니다.
크게 운이 좋은 것도 없고 크게 나빠질 것도 없습니다. 이게 조금씩 하시는 대로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뭐 더디어.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일이 나는 더디지? 나는 왜 성과가 잘 안 나오지? 쉬어간다 생각하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그래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냥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고 과하게 생각을 하시고 일을 밀어붙이시면 오히려 화가 옵니다. 화가 오니까 그냥 좀 차분하게 한 계단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쥐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6월에 소띠운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렇게 무업을 하고 있는 저희도 많이 힘듭니다. 예, 주변의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고 또 힘들다 보니 마음들이 좀 이렇게 좁아지신 것 같아요. 예, 조금만 더 마음을 넓게 쓰시고 하신다 그러면 힘든 거는 지나갑니다. 지나갈 거고요. 또 좋은 경기가 좋은 그때가 조만간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49년생입니다. 주저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이렇게 머뭇거리고 하시면 다른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해야 될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망설임이 내 일에 화를 부를 수 있다. 또 일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좀 하셨으면 그냥 빨리빨리 행동을 하십시오. 빨리빨리 행동을 하시고 그게 또 유리합니다. 네, 자꾸 머뭇거리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우리가 잰다라고 그러죠. 또 간혹 간을 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해야 될 일을 시작해야 될 시점도 놓칠 수 있고요. 아니면 머뭇거리다가 다른 일이 들어와서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결정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61년생입니다. 다른 사람의 업적이나 능력 혹은 그 사람의 성과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네, 그분이 또 운도 좋은 거고 또 그만큼 열심히 하신 거고 그런 거라 생각을 하십시오. 자꾸 남이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쟤는 일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자꾸 쟤는 성과를 내고 회사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는데 나는 왜 이러지? 나 쟤보다 못한 거 아닌데 내가 더 열심히 다녔는데. 맞습니다. 열심히 하셨겠죠. 당연히 열심히 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작물을 키워가지고 재배를 할 때까지 씨를 뿌릴 때 누가 더 열심히 했나 그거는 거의 모르지 않습니까? 예? 아침에 누가 더 일찍 나갔나 이런 걸로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과정이죠, 과정. 지금 씨를 뿌렸다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신 것만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잘했다고 해서, 남들이 성과를 냈다고 해서, 혹은 그 사람이 운이 더 좋고 내 운이 좀 덜 좋아서 그 사람에게 밀렸다고, 내가 왜 이래, 나는 하는 일이 되는 게 없어. 대부분들이 그러십니다. 대부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열심히, 저 사람이 나보다 이만큼 했네. 내가 최선을 다해왔는데도 저 사람이 저만큼을 했어? 야, 내가 부족하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쩌겠습니까? 조금만 더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상대방의 업적, 능력, 성과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비관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또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요. 예, 본인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셨으면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걸음을 뿌린다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73년생입니다. 언쟁을 좀 피하십시오. 이게 구설을 탈 수도 있고요. 이게 대립각이 좀 보이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일별로 봐도 많이 있습니다. 사소하게 상대방의 말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무심코 사소하게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네. 마음에 상처가 오더라고요. 저도 화가 났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저도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말 연락이 안 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어떻게 보면
입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말이 참 무섭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처럼 말을 조금 이쁘게 하셔서 이렇게 좀 사소하게 언쟁, 대립, 마찰, 분쟁, 구설 이런 걸 좀 피하시고 그냥 상대방이 그럼 조금 배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탈하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85년생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일의 성과는 말솜씨에 달려 있습니다. 말을 이쁘게 하십시오. 말을 이쁘게 해야 그 말의 묘미를 살려서 이쁘게 해야 상대방이 오 그래 저 사람 말 참 이쁘게 하네, 말을 참 잘하네, 말을 조곤조곤 하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조금 생각을 하셔갖고 이쁘게 하신다 그러면 성과로 이어집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에 나의 자존심, 나의 약점, 아니면 나의 마음 쪽에 갖고 있는 어떤 스크래치를 건드렸다고 해서 저도 욱했습니다만 그러지 마시고 말을 좀 이쁘게 하시면 그 상대방으로부터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이쁘게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97년생입니다. 남을 배려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시간을 할애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약간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서 수그려줘야 되거나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조금 마음을 비우고 배려심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어떠한 사람이 언쟁이 벌어지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도와달라는 말을 했던가 아니면 일을 좀 대신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쟤는 왜 저래 자꾸 나한테만 이렇게 뭐 부탁을 하고 나한테 왜 이러지? 나한테 왜 자꾸 그래?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저도 속상해요. 저도 속상하고 상대방도 속이 상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유씨 이러면서 도와주지 마세요. 그냥 도와줘야 되고 내가 조금 희생을 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그냥 조금 그래 내가 좀 더 도와주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뭐 쉽게 마음을 내려놓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마음으로 조금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알 거고요. 그 은혜는 꼭 갚을 겁니다. 시간에는요 6월 호랑이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운이 들어오고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니 내가 조심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50년생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또 해왔던 것처럼 내가 또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냥 소신과 주관에 맞게 이렇게 소신대로 움직이십시오. 그냥 그런 태도로 계속 이어나가시면 이제 차분차분 성과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에 말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말이 들어와서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소신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62년생입니다. 경쟁업체 혹은 협력업체, 이게 나와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나 이런 데에서 뭐 스카웃 혹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우리 뭘 해보자라고 제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안이 들어오는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단 것만을 주진 않습니다. 듣기에 단 것 같고 듣기에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좀 심사숙고하십시오. 이 선택이 선택을 잘못하시면 안 좋은 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심사숙고하고 여러 같은 분야에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자문을 해주신다든가 하시는 분이 계시면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선택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74년생입니다. 직장 내 혹은 내가 하고 있는 곳, 내 함께하는 동료가 될 수 있고 동기도 될 수 있죠. 새로운 뜻을 이렇게 같이 모으셔가지고 뜻을 새롭게 모아서 어떤 일을 추진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영업적인 어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거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치 싸움 하지 마시고요. 확실히 정말 잘하는 사람 분야에 딱딱딱 맡기시고 좀 의기투합을 하셔가지고 분발하십시오. 새로운 일이 나에게 금전적으로도 안정을 줄 수 있고요. 또 명성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의기투합, 서로 협력하고 하셔야지 분쟁이 생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양보하시면서
협력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86년생입니다. 뭐 자질구레한 고민거리가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그게 얼마 가지도 않습니다. 뭐 하루 이틀만 조금 잘 넘어가시고 일주일만 잘 넘어가신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됩니다. 네, 지금은 걱정이 되고 뭐 사소한 것들이 자꾸 나를 자꾸 신경을 건들고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잘 넘기십시오. 잘 그냥 그래 알았어 그냥 이런 식으로라도 넘기십시오. 약간 시간을 보세요. 그러시면 저절로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98년생입니다. 평소 같으면 별것도 아닌 일에 자꾸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뭐 신경을 쓰게 되고 그래서 마음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곤욕을 좀 치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소라면 그냥 누가 뭐라 했어? 그래? 뭐 누가 그랬대?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괜히 이렇게 막 시국을 왜 그랬대? 뭐 때문에 그랬대? 걔가 나한테 왜 그래? 언제 들었어? 누구하고 들었어? 뭐 시시콜콜 따지지 마십시오. 괜히 막 머리만 아프고 한번 나에게 잘못 전달을 한 사람은 또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또 다른 말을 합니다. 또 다른 말을 하고 또 다른 말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함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그렇고 구설이 그렇습니다. 구설이 그러니 그냥 시시콜콜하게 따지지 마시고 그냥 무탈하게 그냥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한번 마음을 조금 크게 넓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운들을 이 나쁜 것들을 조금만 피하시면 범띠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일들이 꼭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잘 피해 나가셔가지고 좋은 일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는요. 6월에 들어오는 토끼띠 분들의 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51년생입니다. 정신적으로 많은 고민거리가 쌓이고 많이 이렇게 괴롭고 신경을 쓰실 일이 있고 일들이 자꾸 꼬입니다. 일들이 자꾸 꼬이는데 차분하게 한번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시고 왜 그러지? 라고 그러니까 원인을 좀 찾아보시면 단서가 생길 겁니다. 단서가 생겨서 일이 해결이 되실 것 같다. 6월 초에는 걱정거리, 사소한 것들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민거리가 쌓이지만 결국은 해결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왜 그래? 라는 생각으로 막 너무 이렇게 파고 그러지 마시고 단서를 좀 찾아보십시오. 단서를 찾고 좀 이유를 찾으시면 충분히 일은 해결이 될 것 같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서가 발견돼서 좀 이렇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차분하고 흥분하지 마시고 잘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63년생입니다.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 일들이 잘 풀린다. 침착하게. 흥분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정이 올라가게 되면 사소한 걸 놓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비즈니스 자리에 나에게 어떤 일을 얘기를 했을 때 내가 흥분을 해가지고 말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착하게 행동을 하셔가지고 일을 잘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혹시라도 조금씩이라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처를 하신다 그러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75년생입니다. 이거는 100% 돼. 이거는 확실해. 이번에 프로젝트는 무조건 돼. 혹은 이번 일을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했던 게 잘 될 거야.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일들이 딜레이가 될 수 있다. 지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일이 지체가 됐다고 해서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 이게 일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래? 알았어. 조금만 더 시간을 보자. 혹은 그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그래? 그 순간 머리에 번뜩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바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맞을 것 같아? 그럼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볼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해야지. 이게 맞나? 라고 한 템포만 좀 쉬셔갖고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87년생입니다.
어떠한 행사나 어떠한 모임에 가급적 가지 마십시오. 가급적. 꼭 굳이 가야 되는 자리. 정말, 진짜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진짜 하늘이 무너져도 가야 돼. 라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런 자리 아닌 이상은 초대도 하지 마시고 가지도 마십시오. 조금 피하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를 마십시오. 거기서 구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구설. 운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운이 좀 이렇게 말을 탑니다. 예, 구설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뭐 오래간만에 뉴스를 보니까 또 말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엉뚱하게 말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곤욕을 치르시기도 하시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예, 말 조심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하면은 되지요. 예, 내 할 일을 하고 말 조심하면 크게 피해를 나한테 내가 받을 것도 아니고 남에게 줄 것도 아니죠. 근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첫 번째 조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99년생입니다. 급하죠. 네. 얼마나 많은 생각도 많을 때입니까? 직업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뭐 친구들과의 대인관계도 그렇고 지금 한참 이제 뭐 젊으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군대도 갔다 와서 직업을 가야 되고 또 내 생각도 바뀌는 시기입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그랬어요. 그 나이 때에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인생의 전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들 각자 변합니다. 변하니까 내가 했던 얘기가 상대방이 평소에는 받아들였던 것도 못 받아들이고 또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하시고 또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상대방은 또 어디 취직됐대, 걔는 그래서 연봉을 얼마 받는데 나는 지금 뭐 하지? 막 이런 생각 하시고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뭐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으면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혹은 어디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이력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내가 면접을 갈 준비도 좀 해보시고 조금만 더 내가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고 살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성과는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월에 용띠분들의 운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52년생입니다. 몸 상태가 아주 좋으니 마음껏 움직이십시오. 예, 건강이 찾아옵니다. 예,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좀 움직이셔가지고 등산, 산책 그것도 좋고요. 일을 하시던 분이면 일에 좀 더 열정적으로 가셔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몸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64년생입니다. 내부의 적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날이다. 내부의 적. 동료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대치를 하고 어떠한 마찰에서 내가 꼭 이겨야 되는 날입니다. 예. 언쟁이 생기게 되면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좀 계획을 잘 세우셔갖고 확실하게 누가 잘했나 못했나를 가리자는 것보다는 이게 뭐 좀 실수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게 상대방이 인정을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또 이제 싸우는 거를 좀 극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다 싸우는 걸 싫어합니다. 네,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웬만하면 내가 좀 피해를 보고 혹은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 좀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면 내가 피하고 말아야지.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뭐 때문에 피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피해야 할 싸움이 있고요. 예, 부딪혀야 될 싸움이 있는데 좀 부딪혀야 될 싸움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76년생입니다. 이게 사랑인지 우정인지 분간이 힘듭니다. 아니면 이게 호인지 동정인지 이게 분간이 약간씩 어려운 일들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이게 심적으로 머리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혼란한 시기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겠지요. 예,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이 나에게 흔한 말로 작업을 하는 건가? 혹은
이 사람이 나에게 뭐 미끼를 던지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제의를 하는 건가? 정말 분간하기 힘듭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왜 그래? 평소에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던 사람이 나한테 그래. 더 이상하지요? 더 이상하고 너무 저 사람은 분명히 나한테 또 작업질이야. 혹은 나에게 뭐 안 좋은 일을 권하는 걸 거야. 아니면 자기 이익 때문에 나를 이용하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셔도 한 번만 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저 사람이 왜 그런가? 첫 번째 생각해야겠죠. 두 번째는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좀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명하신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88년생입니다. 옛사람과 만나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회포를 푸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나친 음주, 가무는 피하시고요. 즐거운 시간. 그래서 스트레스도 좀 푸시고 또 오래된 사람이 귀인으로 나타날 운도 있으십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렇다고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걸 악용하지 마시고요. 정말 어려웠을 때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옛 친구들하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연락하셔서 만나시고 또 간단하게 음주 조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과하게 드시면 항상 건강에 문제가 오니까요. 너무 과하게 드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생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수가 보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다칠 수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로 나에게 되게 가까운 사람에게 다치게 육신이 몸이 다칠 수 있게 내가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 실수로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주의하면 안 되겠지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가지고 주변에 혹은 뭐 그런 험한 일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현장일 운동 같은 경우는 내가 저기서 뭐 급하게 태클을 들어가야 돼 이러지 마시고 조금만 더 조심하시고 현장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 이 연세에 현장일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 이렇게 뭐 바닥에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집 주변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니는 거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 사고를 좀 예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고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뱀띠분들의 6월운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53년생입니다.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매사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무 섣부르게 움직이시거나 행동을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갖고 하시는 일에 조심조심 하신다 그러면 성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성과가 단만큼 내가 조금 더 조심을 해야겠죠. 큰 성과를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손이 크든가 그릇이 크든가 바구니가 크든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 조심조심 하시면서 꼭 그 좋은 일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65년생입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신 아이디어도 팍팍 떠오릅니다. 두뇌 회전이 엄청나게 빠를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템도 막 나옵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혹은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니까 주변으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템이 막 나온다고 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또 쓸데없는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걸르십시오. 걸르셔서 이런 상황에 이런 아이템 혹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대처하면 될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 현명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77년생입니다. 헛된 거라고 해야 될까요? 환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꿈이라고 해야 될까요?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저도 로또를 삽니다. 네. 이제는 로또를 원래 안 샀습니다. 안 샀는데 로또를 얼마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가급적 일주일에 이렇게 한두 장씩 삽니다. 제가 다니는 길에 로또 명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우연찮게 뭐 몇 회 1등 당첨
이렇게 주기적으로 몇 년도 몇 월 몇째 주에 됐다 뭐 이런 걸 봤는데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1등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더니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서 열심히 지나가면서 일주일에 한 10,000원 정도 삽니다. 그럼 10,000원어치를 사면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내가 당첨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가 내 손에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 어머니 뭐 부모님 편하게 뭐 얼마를 띄워드리고 또 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를 쓰고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은 그거죠. 내가 평생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산속에 뭐 조그마한 터를 잡아서 그곳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평생 살면서 공부를 하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쁘지요. 생각만 해도 벅차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될 거야 라는 것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면 현실적인 일들이 좀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제가 좀 부풀려서 로또 이야기에 비유를 했지만 너무 헛된 거, 환상, 뭐 이런 꿈, 희망 이런 거를 너무 기대지 마시고 조금 벗어나서 현실적인 것부터 당장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8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인복이 아주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으시겠죠. 이럴 때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6월 달에 뭐 자동차 영업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영업을 좀 더 노력을 하신다 그러면 성과가 있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영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 다른 영업들 비즈니스상 거래처를 다녀야 되는 이런 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열정적으로 활기차게 나는 뭔가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다니시면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1년생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좀 주변 사람들 또 뭐 부모님이라든가 가족들 혹은 현명하신 분들하고 좀 의논을 좀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셔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십시오. 결정 내릴 때 이걸까 저걸까 생각이 드니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결정을 하는데 좀 이렇게 멀리 내다보시는 해안이라고 할까요? 좀 부족하시니 자문을 좀 구하시는 게 또 너무 고민을 혼자서 막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쉽게 자문을 구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게 내 정신적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을 구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고 자문을 좀 구하셔서 잘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띠운 6월에 말띠운들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날씨가 또 비가 많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날씨가 우중충해졌다고 해서 또 기분이 푹 처지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54년생입니다.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둘러보시면 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업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많이 흔히 말하는 업. 내가 혹시 지은 죄, 내가 혹시 잘못한 거, 내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연세도 좀 있으시고 하니 주변을 좀 둘러보시면서 나의 도움이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나, 사소하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 한번 둘러보시고 하시면 또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말을 좋게 하겠지요. 말을 좋게 하면 또 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깎아내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그런 분들이 결국은 나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6년생입니다. 비즈니스든 이성 간의 문제든 뭐 집안의 문제든 상대방하고 좀 대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좀 있으세요.
이 사람 생각하고는 내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이 이게 맞다 이렇게 무조건 고집을 세우지 마십시오. 예, 고집을 세우다 보면 마찰이 좀 이렇게 생겨서 티격태격하게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조금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좀 배려를 해주시고 피해 가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 그러니? 그렇구나 라는 이야기로 좀 넘어가시면서 좀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좀 잘 들어보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시 한번 맞춰보고 이럴 땐 나의 고집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존심도 좀 빼시고 상대방하고 비교를 좀 해보신 다음에 상대방이 또 맞는 이야기가 있으면 맞다 인정해 주시면 마찰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78년생입니다. 시작은 좀 조용하실 것 같아요. 좀 조용하게 시작을 하시고 하는 일도 조용하게 뭐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지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조용하게 시작하지만 점점 바빠집니다. 어떠한 일들이 생기고 내가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고 신경도 조금씩 더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용할 때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십시오. 일이 시작을 할 때 타종교지만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좀 조용히 시작하시고 차분히 시작하시지만 결국은 바빠지게 됩니다. 바빠질 때 이거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죠. 금전, 재물 이걸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기 위해선 항상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90년생입니다. 규칙적인 생활보다 더 좋은 건 없죠. 몸과 마음, 심신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몸에 무리가 있고 나태해지고 또 이것저것 생각이 많으시면요. 몸이 안 움직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몸이 안 움직이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아침에 일어나도 일어나기 싫고 오늘도 회사 가기 싫고 직장 가기 싫고 누구를 만나기도 싫고 이런 좀 이렇게 마음이 처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정해놓은 시간에 그래 귀찮아도 내가 가야지 한 약속이니까 미루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또 운동도 좋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헬스장에 이런 문구가 많다며요. 여러분은 다이어트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헬스장 문 앞까지 가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내가 약속을 했고 시간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움직이시라. 그래야 이제 몸도 많이 좋아지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2년생입니다. 많이 불안하고 많이 힘들고 그러죠. 아직 혈기가 왕성하신 나이시고 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이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에너지가 넘치는데 무언가를 막 하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어. 저건 내가 쉽게 할 수 있어. 힘이 좋으신 분들은 내가 저걸 다 옮길 수 있어. 내가 저거 바짝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나도 저거 잘하는데 내 성격 꼼꼼해. 이런 식으로 덤벼듭니다. 덤벼드는데 저도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많이 부딪히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륜, 경륜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다 보면 한 번, 두 번 겪어서 내가 내 생각과 다르게 나의 열정과 다르게 부딪히고 거기에 또 심하게 부딪혀서 꺾여버리기도 하면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때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지우고 즐기십시오. 노시는 것도 너무 열정적으로 잘 노시면 되고요. 좀 한 가지 내가 지금 놀아야 되는 시간이다. 그러면 열정적으로 노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푹 쉬어야 된다. 그러면 만사대로 치고 그냥 푹 쉬십시오. 내가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또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게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좀 지우시고요. 아주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처져 있지도 마시고요. 다 그랬습니다. 나 때는이라고 얘기하면 요즘 흔히 얘기하는 꼰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륜과 연륜 지금 겪었던 사람들의 조언이라 생각하시고 당연히 그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에 양띠분들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봄하고 가을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더우니까 물도 좀
이렇게 많이 드시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날씨도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예, 물도 많이 드시고 건강관리 유념하시고요. 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55년생입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을 좀 건너갔다 와라. 물 넘어갔다 와라. 일이 안 풀리시거나 좀 답답하신 일이 계속 겹치거나 하시면 좀 물을 넘어갔다 와라. 물 건너갔다 와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한번 좀 저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도 이제 뭐 이렇게 제약을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여행도 자유롭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환율이 또 요즘은 싸다고 합니다. 1,000원도 안 한다고 해서 뭐 다들 일본도 많이 여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좀 물을 건너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분 전환도 되시고 운도 좀 많이 바뀌실 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한번 넘어갔다 오거나 여행을 좀 다녀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이 해결이 되고 이 기운이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7년생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서류, 문서를 우리가 잡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문서 조심해라, 문서 잡는다, 문서를 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서는 글입니다. 글이죠. 네, 그것을 상대방, 글을 보고 책을 읽든 어떠한 일을 뭐 글을 보면 느끼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랬더니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남에게 맡기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이게 좀 면밀히, 세밀히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글로 된 문서를 조심해라. 그리고 뭐 계약할 일이 있으면 계약서를 꼼꼼히 본인이 직접 보시고 그 다음에 사인을 하시든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9년생입니다. 기회를 열심히 만드셨어요. 이때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서 이렇게 담으셨는데 지치시죠. 네, 결과물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다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회를 만들고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고지가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힘들어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나 아니면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지리산을 올라갈 때 정말 마지막 코스는 뭐 계단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야, 저기를 어떻게 역까지도 힘들게 왔는데 와, 저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 왔잖아. 다 왔네. 이제 조금만 가면 되네. 라는 생각으로 또 발걸음을 띄웠습니다. 제가 등산이나 이런 거에 예를 들었지만 인생도 똑같습니다. 네. 지금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하시고요.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면 분명 그 기회, 찬스, 그리고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낙담하시거나 지치거나 뒤로 후퇴하시거나 머무르시면 후회하십니다. 네. 91년생입니다. 의견 대립이 많습니다. 의견 대립이 많으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많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계속 그 이유는 단언합니다. 고집.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 많은 분들의 기업가분들, 이런 분들, 자서전, 혹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인물 열정, 이런 것들을 보면 다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좋으신 분들, 잘 되시는 분들 보면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어떤 자그마한 조직,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단체든 이런 곳에서는 항상 회의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회의하러, 회의야? 그냥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는 분이 있고, 그냥 그런 마음. 어떤 분은, 또 회의야? 이렇게 인상 쓰면서 들어갑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결과물이 다 다릅니다. 결과물이. 또 회의야? 뭔 놈의 회의를 이렇게 계속해? 징그러워. 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는 분들은 어떤 아이템을 내기는 걸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운이 좋아서 하나가 땅 터져가지고, 그래? 이렇게 됐네? 그러면 내가 성과가 있고 칭찬을 받으면 다음번 회의에 또 뭔가 좋은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견 대립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자꾸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미래가 중요한 거지 과거가 중요한 이러지 않습니다. 예,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현재도 되게 중요하겠죠. 예,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후회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03년생입니다. 사방이 우리가 사면 초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꽉 막힌 것 같고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힘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2000년 초반의 분들이나 90년대 후반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연령대에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뭔가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데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막 괴롭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하고 세상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고 하늘에서도 여러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려주신 겁니다. 네, 지금 괴롭고 힘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조금 더 지나잖아요. 그러면 나 때 우리가 싫어하는 말이죠. 꼰대 나 때는 이랬어, 나도 그랬단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령대에 있을 때 어른들의 이야기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귀에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요새 꽂혔다고 그래야 되나요? 너무 좋아하게 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노라조라는 그 분들이 부른 형이라는 노래를 보면 그게 인생가야 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네, 조금만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히 잘 되실 거라고. 이 시간에는요, 6월에 원숭이띠 분들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44년생입니다. 가까운 곳에 산책, 나들이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여행은 좀 피하십시오. 장거리 여행에 좀 피로가 누적이 되거나 이런 건강으로 장거리 여행을 하시면 안 좋을 운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운동, 건강이 많이 걱정이 되니까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장거리 여행을 가시게 되면 주체가 되지 마시고요. 한 걸음 뒤에 물러나셔서 편하게, 아주 최대한 편안하게 다녀오시는 걸 권하지만 무리가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56년생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할 것 같으니 관계도 좋아지고 또 배려, 이해하는 마음이 또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찰이 생기면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찰이 생기면 상대방이 왜 그럴까를 경청을 하십시오.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경청을 하시면 좋은 일이 분명 생기실 겁니다. 68년생입니다. 좋은 소식을 누군가 나에게 전해주는 것보다 내가 먼저 전해주면 좋겠죠. 사소한 거라도 기쁜 일이 생기시면 많이 전파를 하십시오. 그 소식을 들으면 그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겁니다.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좋은 일들이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나 오늘 좋은 일 생겼어. 회사에서 내가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마침 같이 있던 사람이 나 같이 밥 먹자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냈어.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평소에 내가 계속 샀는데 한번 이제 좀 얻어먹었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소한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를 주변에 해보십시오. 저 사람이 별것도 아닌 게 저렇게 좋아하네. 그래? 이러고 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좋은 일들이 계속 들어올 것 같으니까요. 네, 나쁜 말을 하기보다는, 안 좋았던 얘기를 하기보다는 좋은 이야기를 주변에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80년생입니다. 뭐든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이렇게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안 되는 것을 고집을 부려서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힘이 드네? 그러면 좀 한 발짝 뒤로 좀 흘러가듯이 한번 내비두고 오시는 거.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내가 서두르거나 욕심 때문에 내가 과하게 서두르고 밀어붙이고 하시면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안 생기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 릴렉스 하시고 그렇게 보내시면 좋은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92년생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실 겁니다. 예, 하시는 일,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가게라든가 이런 거 확장이라든가 이런 일을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 분명히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거래처라고 해야 되겠죠. 거래처가 생길 것 같습니다. 혹은 투자자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을 잘 해보시고요. 내가 이거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계획을 쓸 때 내가 하고자 했던 것만 생각을 하셔야지 내 개인적인 거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하거나 가게를 하는데 내가 비용이 이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어. 혹은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지 마시고 혹은 그 돈을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목적했던 곳에 계속 투자를 하시고 거기에 올인을 하시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뭐 급하게 내가 지금 당장 돈이 급한데 누가 이렇게 투자자가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고 투자자가 생겼어. 근데 그걸 내 개인적으로 써보십시오. 급하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휙 써버리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가급적이면 정해져 있는 곳에 정해진 대로 쓰시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에 날씨가 닭띠운들 어떤가? 닭띠분들은 어떤 운이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45년생입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사셨고요. 앞만 보고 달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인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자녀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자녀분들도 이제 거의 장성을 하셔갖고 그러신 분들이면 자녀들한테 소홀했던 게 있으면 내가 미안해 혹은 아빠가 혹은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살다 보니 너희들한테 가슴속에 담아뒀던 거 있지 않습니까? 애절함, 마음속으로 미안함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보십시오. 그 자녀분들이든 친구분들이든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시면 충분히 받아들이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혹은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다 녹아내릴 수 있는 당신의 따뜻한 온기를 이렇게 주변에게 전해주시고 또 표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하시고 나면 집안의 식구들에게 얘기하면 아마 집안 분위기가 또 달라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57년생입니다. 부부운, 애정운이 좋은 날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애정도 확인을 하시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좀 깊은 사랑, 깊은 또 우정, 우애 이렇게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미안하다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위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남편입니까? 내가 부인입니까? 그 정도 가지고 왜? 이게 부부싸움이든 가족 간의 불화든 보면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실수했던 거, 가족이나 식구들에게 했던 것들을 인정은 안 하려고 되게 이렇게 표현을 거칠게 하시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그거 갖고 그래? 가슴 아픕니다. 그거 갖고 그래가 정말 가슴이 아파요. 듣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 그래 라고 하기보다는 그거 갖고 상처받을 수도 있구나.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다 각자 다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받았을 때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나 이런 거는 다를 수 있지만 견뎌낼 수 있는 역량도 다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겁니다. 이런 운이 좋을 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셔갖고 시원하게 따뜻하게 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69년생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당장의 이익이 보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거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앞에 보이는데 이거를 포기해야 되나?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 어른들을 모시는 일 외에도 몇 가지 다른 일들을 하지만 당장 금전적으로 이렇게 이익이 되는 게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걸 이렇게 먼저 해서 내가 금전적으로 안정이 되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거를 떨쳐내려고 정말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제일 먼저 저의 직업이 그렇고 제가 하는 사명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는 일을 첫 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합리적이고 주변에서 봤을 때 정당한가, 그리고 이게 타인에게 욕먹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가급적이면 하늘이든 사람이든 어느 누가 봐도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죠. 그래도 당장의 이익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일, 바른 일들을 하다 보면 대인관계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최근에도 제가 그렇게 뭐 자랑 같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또 저를 좋게 봐주신 분들에게 또 크나큰 아주 너무 큰 선물을 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니까 너무 당장의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람을, 대인관계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년생입니다. 고집만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찰은 고집입니다. 고집이고 내가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제 한참 열심히 무언가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많이 들으십시오. 예, 많이 들어서 또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조율을 하고 또 옳은 건 뽑고 잘못된 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이렇게 틀을 잡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시기가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돌아오는 6월달 아마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맞아라고 너무 밀어붙이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3년생입니다. 조금 운이 많이 좋으시다고 그래야 되나? 조금 좋다고 하셔야 되나?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만큼 성취가 됩니다. 뭐 가정에서도 경사가 있을 거고요.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거에도 생각보다 직장 다니시는 분이면 생각보다 일을 열심히 했어. 어깨라도 두들겨주고 뭐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좋은 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운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 조금만 받을 것이냐 많이 받을 것이냐 이것은 본인이 하시기 나름이겠죠. 예, 이번 달은 조금 열심히 해보신다 그러면 성과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6월에 들어오는 개띠분들은 어떤 운들이 들어오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46년생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용, 신뢰는 이제는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용과 신뢰를 중요시 여겨야 되겠지요. 가끔 연세가 있으신데도 그 성격, 성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런 걸 못 참으시고 웃고 하시고 이렇게 발산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행동을 하면 나에 대한 신용과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마음을 진정하시고요. 차분히 이야기하시고 감정을 이야기를 솔직히 하셔갖고 마찰을 이렇게 안 생기게 마찰이 안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58년생입니다. 정말 인생이 길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금방 또 지나왔지요. 또 앞으로도 금방 올 거고요. 또 그 금방 온 미래들이 또 금방 지나갈 겁니다. 이 길고 긴 인생의 터널이라고 하지요. 예, 어떤 터널은 길지요. 엄청 길고 뭐 우리나라에도 뭐 동양 최대 국내 최대의 터널 막 이렇게 있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그 터널이 한두 번 지나갈 때는 깁니다. 양양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하로 뭐 10km 이상을 쭉 가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지? 막 좀 울렁거린다고 할까요? 이랬는데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조만간 나오지. 이렇습니다. 지금 고통이 새로 들어오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속 노력을 하시면 분명히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괴로움, 고통, 문제를 주는 것들을 빨리 마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70년생입니다.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배움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한 또래의 사람이지만 이제 나도 50대 중반인데 내가 뭘 배워?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손님들하고 상대를 할 때 보면 당신의 천직은 원래 이겁니다. 이건데 이걸 했었으면 더욱더 행복해졌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으니 지금이라도 뭐 취미생활로 이와 관계된 어떤 것들을 해보십시오라고 권해드립니다. 근데 그분들은 아니에요. 나는 천직이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분들이 그걸로 20년, 30년을 먹고 사셨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20대 초반에 나와 맞는 직업을 가지고 내 천직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 일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겠지요. 더 행복하고 일에 열정을 더 가질 수 있었고 하겠지요. 물론 과거입니다. 과거지만 이렇게 70년생 분들에게 들어오는 마지막 기회 혹은 마지막 공부 열정 이런 것들을 한번 불살라서 또 새로운 전환을 또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놓치고 나서 항상 후회를 합니다. 저희 또래에 계신 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얘기하다가 다 놓치고 후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82년생입니다. 어떤 변명이나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면 돌파하십시오. 진실된 마음으로 거짓말 하지 마시고 뭐 좀 이렇게 음기응변 하지 마시고요. 이래서 이랬습니다. 마찰이 나면 한 번은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싫었습니다. 어렸을 때 되게 싫었는데 이분은 맨날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야, 너는 왜 그래? 너 내가 얘기하면 왜 표정이 그렇고 너는 왜 행동이 왜 그래? 싫습니다. 저는 당신이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시더라고요. 야, 내가 왜 싫어? 이러이러한 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통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듣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그랬니? 며칠 있다가 오셔. 내가 그랬니? 내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그런 성향이 있었대. 근데 가족들도 싫었대. 근데 생판 남인 너는 얼마나 싫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 미안하다. 내가 조심할게. 혹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나오면, 그런 행동이 나오면 얘기해줘. 내가 더욱더 조심할게.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상당히 잘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피하자. 일단 뭐 이 상황을 좀 벗어나보자 라고 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4년생입니다. 사람이 다가올 겁니다. 친구든 뭐 아니면 뭐 옛날에 일했던 동료든 아니면 어떠한 경우든 이 사람이 다가올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거나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귀인이 되고 지금 하시는 일 혹은 계획하는 일에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중요시 여기셔야 됩니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오는 사람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오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은 운이 귀인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돼지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47년생입니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주변에 혹은 배우자분이 있으시면 배우자분들이나 아니면 또 가족들이 이렇게 상담이 가능하시고 이야기가 되신다 그러면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유익함이 오실 거고요. 그리고 좋은 일들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혼자만의 생각으로 또 그 연령대에 계신 분들 상담을 간혹 해보면 또 혹은 자제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이렇게 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시대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만의 무게를 가지고 자기가 온전히 다 짊어지고 결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조심스럽고 모든 일이 행동하는 것들이 약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기적이라고 그럴까요? 독불장군 형태라고 그럴까요? 내가 내린 결정은 무조건 맞아,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성향들을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럴 때 배우자분이라든가 자제분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59년생입니다. 일도 그렇고 좀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일들이 잘 손에 안 잡히고 불안하시고 이러면은 그냥 여행을 하십시오. 여행.
예, 여행을 하시거나 아닌 그러면 뭐 요즘 뭐 흔히 얘기하는 맛집 탐방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데 예, 뭐 좋아하시는 분하고 사랑하는 분하고 같이 갔다 오시면 더욱더 좋겠지요. 예, 그 운전하시고 뭐 가셔가지고 점심을 드시고 저녁을 드시고 또 오시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일이 너무 안 잡힐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억지로 땡겨가지고 해보려고 하시면 오히려 일도 안 되고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습니다. 그러니 좀 쉬실 때는 좀 쉬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년생입니다. 스스로를 가다듬고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내 스스로가 마음을 가다듬고 또 어떠한 일을 새롭게 하거나 아니면 전환을 맞이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혹은 나의 포지션은 어딘가 라는 이익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가다듬고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일도 혹은 나쁜 일이 온다고 해도 좀 덜 맞고 덜 아파야 되겠지요. 네,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을 잘 가다듬고 있다 그러면 또 더 좋게 크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잘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83년생입니다. 원하시던 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드리는 거예요. 내 그릇은 요만하면 아무리 큰 복이 온다를 내가 요만큼밖에 못 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철저히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한다 그러면 내 그릇을 더 넓힐 수가 있겠지요. 그럼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하셔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것 같으니까요. 완벽한 성취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95년생입니다. 주변,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가족들과의 소통이 너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소통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에. 그래서 조금 맺힌 거, 싸웠던 거, 혹은 감정이 상했던 거를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마음을 털어내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새로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운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이 기회도 흔하지 않습니다.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그 주변 분들 혹은 가정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저는 특히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소통을 하셔가지고 가슴에 응어리 혹은 쌓여있던 거 혹은 이런 것들을 털어낸다 그러면 새로운 좋은 기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좀 없으셨으면 꼭 의사소통을 하셔가지고 좋은 일들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